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스나킴과 우리빛나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금 달콤해도 좋다. 무슨 얘기냐고요? 설탕에 대한 얘기입니다. 설탕은 지방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는 우리들의 에너지 원천이다. 설탕은 지방을 만들지도 않고 당뇨를 만들지도 않는데 우리는 설탕이 지방을 만들고 당뇨를 만드는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 맥도걸 박사님의 책 내용인데 정말 그동안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이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오늘 맥도걸 박사님의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달콤하게 살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나는 다시 설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또다시 밝혀두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설탕 예찬론자가 아니고 설탕을 듬뿍듬뿍 넣어 먹으라는 말도 아니다. 공장 음식에 숨겨있는 지나치게 많은 지방과 정제의 설탕이 문제인 것이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설탕 또한 음식의 맛을 더하는 길고 긴 여행을 우리와 함께 해왔다. 옥수수, 콩, 감자, 쌀을 그 자체로만 먹을 때 좀 밋밋하게 느꼈을 것이다. 전에 보통 먹을 때와 비교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강한 녹말 음식에 우리가 즐겨하고 친근한 양념을 조금 추가한다고 해서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설탕이 첨가된 블루베리 소스, 카레, 케첩, 살사 소스 등을 살짝 뿌리면 더 맛있는 녹말 음식의 성찬이 차려진다. 나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가능하면 원당을 먹기 바란다. 원당은 사탕수수를 즙을 짜내어 수분을 증발시킨 후 남은 결정체로 동물의 뼈도 들어있지 않는, 그러니까 소금으로 치면 천연소금인 천일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먹는 정제 설탕은 제조 과정에서 동물의 뼈를 표백제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알려지지 않았죠? 우리 모르고 있지 않았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 처음 알았습니다. 당신을 음식을 요리할 때 흰 설탕 한 스푼을 넣을 때마다 동물의 뼈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은 아마도 화들짝 놀랄 것이다. 저 화들짝 놀랐습니다. 동물의 뼈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정말 요만큼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설탕은 앞에서 언급한 소금이 천연소금인 것처럼 동물의 뼈를 넣지 않는 원당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둔다. 설탕은 지방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는 우리 에너지의 원천이다.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데 기분까지 좋게 한다. 설탕 생산량과 관련된 환경 발자국 지수도 매우 낮고 설탕 생산에 동물들이 해를 입을 염려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알맞게만 사용한다면 설탕은 주방에 좋은 무기로 추가될 수 있다. 소금처럼 설탕도 자연의 음식의 맛을 내는 도구로서 제공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설탕은 지방과 기름에 비해서 확실하게 좋은 재료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제가 우리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나온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식단이라고 여겨지는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병에 좋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핵심은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포함해서 파스타와 콩과 같은 녹말 음식이 지중해 식품의 핵심인 것이다. 올리브 오일은 그저 양념에 불과한 것으로 엉뚱하게도 모든 공로가 올리브 오일에게 돌아가 올리브 오일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우리는 잠자기 전에 한 수저 먹어라. 들기름도 잠자기 전에 한 수저씩 먹으면 우리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어차피 정제된 것이고 기름이나 들기름도 들깨 자체로 먹고 올리브 오일 자체로 먹어야 온전히 그 영양 성분을 흡수할 수 있고
기름은 그냥 단지 양념으로만 조금씩 쓰고 또 그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주고 녹말 음식만 충분히 먹어줘도 이런 오메가3 지방산과 6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설탕에 대한 얘기에서 부가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가져왔습니다. 지방과 기름은 흰 설탕에 비해서 1g당 2.5배나 칼로리가 더 높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거리낄 필요가 없다. 각종 국물에 살짝 뿌린다거나 디저트로 마련한 딸기나 토마토에 살짝 뿌려도 좋다는 얘기다. 또한 각종 녹말 음식이나 채소에 넣어서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식물성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건강하기 때문이다. 범인은 설탕이 아니라 동물성 식품이란 말이다. 우리가 자꾸 설탕을 범인으로 지목한다면 진짜 범인인 동물성 식품과 육가공 식품은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갈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과일은 그래도 달콤하기 때문에 잘 먹을 수 있지만 채소와 토마토 같은 것은 아이들은 먹기 싫어하잖아요. 그때 살짝만 뿌려주면 아이들은 잘 먹더라고요. 어려서 우리 아이들 때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얘기입니다. 많이만 아니고 살짝 뿌려서 좀 달콤하게 해준다면 육가공식품이나 그런 가공식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더 건강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원당이라고 해도 듬뿍듬뿍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당이라고 해도 설탕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다 보면 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중독이 되면 오히려 조금 건강하게 먹는다고 설탕을 조금씩 뿌려 먹다가 자꾸 많이 먹게 돼서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조금씩 드시는 건 건강에 문제 없고 오히려 기름보다 더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설탕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 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 설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